네, 안녕하세요. 2022년 1회 관연도 기출보건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2부, 3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1부, 1회 2부, 1회 3부까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 동영상은 작업자가 반팔을 입은 상태에서 혼자서 철근을 끌며 운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철근이 무거워 던지다시피 내려놓고 있으며 주변에 다른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상태이다. 동영상에서의 작업 위험률의 세 가지를 쓰시오 했는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 사실 이게 이제 AI로 추출된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는 작업형 문제는 그냥 일반 현장의 동영상이 나올 거거든요. 그걸 자세히 보고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데 문제에도 이렇게 깊게 설명을 하진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설명을 하진 않고 동영상을 보고 위험요인 세 가지를 도출하시오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보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안전 개인 보호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팔 입었죠. 반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많은 양을 혼자서 끌고 간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작업자들이 있다. 주변에 작업자들이 있고 이 사람이 혼자서 철근을 끌며 운반하는데 무거워서 이걸 보관 장소에 던졌다. 이게 이제 이 동영상의 설명인데 뭐죠?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반팔 작업복으로 인해서 팔 긁힘의 염려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철근은 2인 1조로 해야 돼요.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되고, 2인 1조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깨에 메고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팔로 끌고 가면 근육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변 작업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철근을 던져서 리바운드 위험이 있다. 자, 2번 문제. 동영상은 지게차 하역 작업을 보여준다. 지게차 운전의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하는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요거는 디 나와 있냐면 안전보건 기준 규칙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서 제가 그 핵심 내용 할 때 그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게차를 타이어를 하역하는 것 같은데 하역 하는 요 지게차 작업 전에 점검해야 하는 사항 세 가지. 자, 첫 번째, 제동장치,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다음에 두 번째, 하역장치,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다음에 세 번째, 바퀴 이상 유무. 네 번째, 앞에 전조등, 그다음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 이게 후진할 때는 경보가 울려야 되거든요, 사이렌이. 그런 거 다 기능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3번. 동영상은 용접 작업을 보여준다. 용접 작업 시 착용해야 하는 개인 보호 세 가지. 이 근로자가 지금 현장에서 철골 용접을 하고 있죠. 철골 용접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개인 보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 엄밀하게 따지면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보안면. 얼굴 가리는 보안면. 그다음에 두 번째, 용접 장갑. 장갑 반드시 착용해야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내화 앞치마. 그다음에 네 번째, 용접복. 이 내화 앞치마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용접복은 잘 입지는 않습니다. 보면 현장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내화 앞치마나 용접복은 잘 하지를 않아요. 근데 현장에서 이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보안면, 용접장갑, 내화 앞치마, 용접복. 네 개 중에 세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동영상은 밀폐 공간을 보여준다. 요게 일종의 잠암이죠. 이게 일종의 잠암. 이렇게 그 철로 된 거푸집 속에서 작업하는 것. 그래서 밀폐 공간에서 작업 시행해야 하는 작업 프로그램 세 가지. 두 명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위에 사실 뚜껑이 닫혀 있진 않아요. 닫혀 있진 않지만 이게 쭉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산소를 좀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센서를 측정해보고 여기서 근로하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상부에서 반드시 감시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고 그거는 잘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안전보건 기준규칙의 619조. 첫 번째, 밀폐 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그다음에 두 번째, 밀폐 공간 내 질식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 파악. 그다음 세 번째, 밀폐 공간 작업지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그다음 네 번째,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다섯 번째,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요 프로그램 다섯 가지가 작업,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이에요. 다섯 가지. 이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동영상은 차량의 건설기계 작업을 보여준다. 건설기계 명칭과 용도. 이 현장에서 이 터파기 전에 이거는 도로 현장인데 도로 현장에서 이, 이 토지를 지표를 평평하게 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동영상에서 그래서 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동영상에서 보여주는데 이때 이 평평하게 펴는 이 기계의 명칭이 무엇이냐? 명칭은 정확해야 되죠. 첫 번째 명칭은 불도저. 도저 중에 한 종류예요. 불도저. 그다음에 두 번째 용도는 고르지 못한 지면의 평탄화 작업. 그다음에 토사 굴착 및 이동. 요거를 각도를 조절해서 토사를 굴착해서 옆으로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 모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평탄하게 쭉 왔다 갔다 하면서 평탄하게 하는 기계죠. 6번 동영상은 흙막이를 보여주고 있다. 영상의 흙막이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일단 요 나무로 된 게 뭐죠? 나무로 된 거. 요거 토류판이죠, 토류판. 그다음에 얘는 H파일 토류판.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요게 요게 어센커거든요, 요게 쭉 땅 속으로 해서 저 깊숙이까지 이렇게 꽂혀 있어요. 안반까지. 그래서 요거를 어스 앵커 공법이라고 한다. 어스 앵커 공법. 어스 앵커가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땅 속에 박힌 못, 앵커 볼트. 그래서 여기 쭉 가면서 긴 건 뭐 40m, 50m짜리도 있어요. 40m, 50m짜리도 있어서 그 H빔을 잡아주는 거죠. 여기 쭉 가면서 그래서 이 흙막이가 쏟아지지 않게 여기 하는 게 어스 앵커 공법. 자, 7번 동영상은 안전난간을 보여주고 있다. 가로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요건 어느 현장의 촬영 장면인데 동영상에서는 이 현장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 현장에서 보면 핸드레일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핸드레일 문제 나오면 뭐죠? 우리 구조나 치수 그 문제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요거 빈출 문제입니다. 제가 요건 자주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7번. 자, 첫 번째, 안전 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그 다음에 난간 기둥, 발끈 마기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는 바닥면 등에서 몇 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뭐죠? 난간 기둥, 아니, 죄송합니다. 요거 3번 똑같죠?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에서 10cm, 이 발끝막이판에서 10cm 유지를 해야 돼. 10cm 이상. 이 발끝막이판의 역할이 물체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해주는 거,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안전난간 구조 설치 요건 아까 안전보건 기준 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상부난간, 중간난간, 발끝막이판, 난간 기둥. 그 다음에 상부난간 때는 90cm 이상, 120 이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중간에, 120 이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2개 이상. 그래서 항상 그 간격이 60c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발끝막이판은 10cm,
그 다음에 적정 간격, 평행 유지, 그 다음에 지름 2.7cm의 금속지 파이프,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기준으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 자, 8번. 동영상은 강관 비계를 보여준다. 여기 다 강관 비계가 설치되어 있고, 동영상을 보면 이게 거푸집 작업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이 있고, 강관 비계죠. 이거 강관 비계.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쓰시는데, 첫 번째, 띠장 간격은 몇 미터? 1.5.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2m 이하. 자, 강간 파이프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강간 비계가 있으면, 첫 번째 띠장은 여기 수평의 띠장인 거죠. 높이 2m 이하. 띠장 간격은 1.5m 이하. 그 다음에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 400kg. 그 다음에 벽 연결은 수직으로 5m, 수평으로 5m. 5m, 5m. 강간 비계일 경우에 5m, 5m죠. 강간 틀 비계일 경우에 6m, 8m. 그다음에 기둥 간격 10m, 10m마다 45도 각도의 가세를 설치한다. 10m마다 가세 설치. 기둥 간격 10m마다 가세 45도. 모든 비계 기둥은 가세 결속하여야 한다. 요건 어디 나와 있느냐? 가설공사 표준안전 지침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빈출 문제예요. 이것도 강한 비계. 빈출은 아니지만 자주 나옵니다. 자, 2부, 1부 마치고 이제 2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기출보건 문제. 자, 동영상을 보시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죠. 교량인데 교량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펌프카를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교량 상부 슬라브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량 상부에 펌프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다. 펌프카 사용 시 준수사항 3가지. 첫 번째, 작업 시작 전 플래싱 붐, 분배기, 펌프카 등 점검,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두 번째,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안전 난간 설치. 그다음에 세 번째, 붐을 조정하는 경우 주변 전선 적절한 조치. 그다음에 네 번째, 집안 치마, 아웃리거 등이 넘어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네 가지. 자, 2번. 동영상은 건설 현장 거푸집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뭐죠? 이거 깽폼이죠, 깽폼. 여러분들 혹시 뭐 공동주택 현장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깽폼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정식 명칭은 뭐예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아, 여기 나와 있네.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그 중에 한 종류가 이제 깽폼인 거죠. 세 가지 쓰시오. 자, 첫 번째, 깽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 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근데 이걸 이대로 쓰면 이거는 점수 못 받죠. 법에 있어도 요 네 가지 쓰셔야 됩니다. 네 가지 중, 세 가지. 이게 법에 나와 있는 종류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를 쓰셔야 돼요. 자, 3번.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비계절용 강관을 인양하고 있다. 준수사항 세 가지. 자, 여기 보면 이동식 크레인이 붐대를 쭉 뽑아대서 요 비계제로 강관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어디론가 이동을 시키고 있는 현장인데 주의사항 세 가지 준수사항. 자, 이건 어디 있습니까? 코샤 가이드 중에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 작업 기술 지원 규정이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기술 규정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훅 해지 장치 사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 방지를 위해서 아웃리거 설치 상태 점검. 그 다음에 지부의 각도에 따른 전격 하중 준수. 이거는
제조자가 준 설명서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무게중심 장애물 점검. 다섯 번째, 슬링, 훅, 쉐클, 수시 점검. 그다음에 방호장치, 공가 방지 장치나 과부하 방지 장치. 그다음에 인양물 형태, 특성, 무게 이런 것들에 따른 매단 각도 60도 이내. 그다음에 이동식 크레인 신호수 배치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축 준수, 신호수 배치, 고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작업자가 탑승한 채로 이동을 금지할 것. 이건 뭐 하진 않죠, 요즘에 이런 행동은. 자, 그다음에 발판을 딛고 천천히 이동할 것, 지브의 경사각에 따른 전격 과중 이내에서 작업을 할 것. 아까 요거랑 겹치는 거죠. 전격 과중 준수. 그다음에 보조로프 사용, 두 줄거리 보조로프 사용. 그다음에 경사지기 인양하지 않고 수평 유지. 이것도 중요한 거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외워지는 세 가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화물 자동차에 짐을 싣는 모습을 보여준다. 짐거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섬유로프. 자, 요거는 이렇게 화물을 실은 상태에서 섬유로프로 이렇게 작업을 한 짐거리를 한 모습이거든요. 화물차. 그때 서밋오프 조건 두 가지 어디 나와 있느냐? 안전보건 기준규칙. 꼬임이 끊어진 것, 그다음에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5번 낙하물 방지망. 이거 어느 현장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한 건데 아주 짱짱하게 잘 설치했죠. 코너도 이렇게 해서. 자, 이 낙하 방지망 설치 기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설치 간격은 10m 이내, 또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추락 방지망이 혹시 벽면으로부터 나와 있는 경우 추락 방지망은 3m. 그다음에 설치 각도는 20도에서 30도 이하. 이거 세 가지 여러분들 외우라고 했죠. 자, 6번. 동영상은 철거 승강용 트랩을 보여준다. 요게 트랩입니다. 요거. H빔을 이용해서 16mm 이상의 철근을 용접한 것. 간격 30, 넓이 30.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부착 설비, 안전대 부착 설비 쭉 내려서 여기 안전대 걸고 다녀야 되죠. 자, 트랩 답단 간격 30, 폭 기준 30. 답단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여기 30. 폭은 여기서 여기 가로. 요거는 철구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죠. 여기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86 트랩, 86 철근이죠. 철근. 지름이 16mm인 철근. 그래서 건립 위치까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사다리, 계단, 외부 비계, 승강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야 된다. 제작 시 16mm 철근, 30cm 이내 간격, 30cm 이상의 폭, 안전대 부착 설비, 겸용. 이 네 가지 중요하다고 했죠. 자, 7번. 부착 작업 시 집안의 붕괴 또는 토속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시 대작전 조사해야 할 사항 두 가지. 요 여러분들 보시면 현장에서 구착하는 작업이죠. 이때 이 구착 작업 시 집안의 붕괴 또는 토속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안전보건 기준 규칙에 나와 있어요.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 조사, 그다음에 균열, 함수, 용수, 동결의 유무, 그다음에 상태 조사, 또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집안의 지하수의 상태, 이렇게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어디 있었어요? 우리 사전조사의 작업 케이스 내용.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나와 있었죠. 구책 작업 시고 네 가지. 다음 제작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둘레여서 7가지. 요거 여러분들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동영상은 8번. 동영상 흑막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여기 장면을 찍어서 그런데 이게 쭉 가면서 그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보면은 어, H빔이 없이 벽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콘크리트 벽. 콘크리트로 벽으로 돼 있는 건 뭔가요? 월이죠, 월.
그 앞에 뭐가 붙죠? 슬러리 월. 슬러리 월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5m 이상 되는 월이 쭉 교체되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그 원형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벽면을 형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원래 슬러리 월은 이렇게 평평하게 표면이 평평하게 보입니다. 요거 슬러리 월 공법. 그다음에 이제 3부 기출보건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2부, 3부. 자, 동영상 구착 작업을 보여준다. 역시 현장에서 땅을 파고 있는 거죠. 구착기를 이용해서.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 사전조사 실시사항 세 가지. 첫 번째, 매설물 종류, 매설 깊이, 선형 기울기, 그 다음 지지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자, 2번. 동영상은 덕트 설치 작업을 위해 작업자가 고소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이동을 하고 있다. 철 구조물 하부와 고소 작업대 사이 난간에 끼이는 사고를 보여준다. 위험 요인 두 가지를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추천 나온 건데, 이게 그때 사고가 난 장면을 그대로 보여준 거였어요. 고소작업대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게 잘 안 보인 거죠. 이게 난간 이게 수평 구조물이 그래서 여기 부딪혀서 이제 끼어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로 이동하였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도자 없죠 유도자. 반드시 고소작업대는 유도자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장애물 미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근로자를 태운 채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네 가지. 그 중에 두 가지 쓰시면 됩니다. 자, 3번. 소규모 구조물을 보여준다. 소규모 구조물 방어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 두 가지. 요거는 막연하게 쓰시면 안 되고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있는 소규모 구조물 내용을 쓰셔야 돼요. 요거 첫 번째 뭐냐? 소규모 구조물이 있는 경우 굴착 전에 파일 및 가설가대 등을 설치한 후 매달아 보강하여야 한다. 그다음 두 번째, 옹벽, 블록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 후에 굴착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4번. 동영상은 사면의 기울기를 보여준다. 사면이라는 게 이게 굴착면의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이거 그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나와 있는 기울기 숫자로 된 거는 요거밖에 없다고 해서 이거 외우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자, 굴착면 기울기 모연경그 해서 1.8, 1.0, 0.5, 1.2 요거 기억나시죠? 이런 건 오히려 간단한 거예요, 문제. 5번 교량 건설 작업. 이게 교량이죠. 이게 교량이고 교각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쭉 이제 교각이 있을 텐데 이 교량 기둥 간의 간격이 이게 지간이다 지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핸드레일이 쭉 설치되어 있고 여기 이제 슬라브를 타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작업 발판이 들어가 있고 요거 시스템 폼이죠. 시스템 비계 시스템 동발이 쭉 매서 동발이죠. 시스템 동발이. 자, 여기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 세 가지.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쓰시면 안 되고, 안전보건 기준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을 쓰셔야 돼요. 관계 근로자 출입 금지. 이건 우리 공통적으로 쓰는 사항. 그다음에 달줄 달포대 사용. 자주 오르내릴 때. 그다음 인형용 로프는 두 군데 두 줄거리 하고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 해체 금지. 그다음에 4번 위험한 구역 출입 금지 구역 설정. 그 다음에 가설시설 좌굴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제 부착 이렇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쓰시면 되죠. 자, 6번 토석이 붕괴됩니다. 여기 토석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우르르 이게 토석이 붕괴되는 현장 모습이었어요. 이게 아마 이제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따른 외적 원인 5가지. 이거 막막하시죠? 외적 원인? 근데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외적 원인이. 법이라기보다는 지침에. 그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뭐냐?
또 이거 5가지입니다. 5가지. 구체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보면 토속 붕괴의 원인에서 내적 원인, 외적 원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외적 원인 뭐냐? 사면 보면 경사 기울기 증가. 기울기가 이렇게 우리 그 1대 1.8, 0.8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유지를 안 하고 이거 각을 더 세운 거죠. 1대 1대 1이 아니라 뭐 1대 1.2 막 이런 식으로 규정보다 증가. 절토성토 높이 증가. 원래 여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더 높인 거. 그 다음에 반복 가중 증가, 진동 증가, 지하수 침투, 지하수, 지진, 차량, 구조물 하중작용, 토사암소 혼합층 두께 이렇게 6가지가 있고 이 중에 5가지를 쓰시면 되고 참고로 내적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적 원인,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첫 번째 암질, 토질이나 암질 두 번째 사면의 토질 구성 및 분포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속의 강도 저하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자, 7번. 요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동발이잖아요, 동발이. 거푸집 하부, 슬라브 거푸집 하부를 이렇게 지탱해주는 강관 동발이. 동발이를 보여준다. 지주를 점검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 요것도 어디 있습니까? 콘크리트 표준 안전 작업 지침 내용을 쓰시면 돼요. 집안에 설치할 때 받침철물 받침목 설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속부 나사 등의 손상 상태 확인. 요거 접속부 여기 이거 다 확인해야 돼요. 일일이. 이동식 틀위계를 지붕 대용으로 사용할 때는 바퀴. 요즘에 이제 틀 동바리라고 해서 강간 틀 동바리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이제 바퀴가 혹시라도 달려 있다. 그러면 그거는 바퀴를 반드시 이 제동 장치를 설치한 거를 써야 됩니다. 자, 8번 거푸집 해체 작업. 거푸집 해체 시 준수사항. 자, 이게 유로폼이죠, 유로폼. 유로폼을 이제 벽체를 타설하고 유로폼을 쭉 이제 해체를 하려고 벽에다 이렇게 기대놨는데 이 벽에다 기대놓으면 안 돼요, 사실. 차곡차곡 쌓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보관해서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죠. 자, 이때 준수사항 3가지. 첫 번째, 해체 작업을 할 때 보호장구 착용. 이것도 공통대답이죠, 이거. 그다음 출입금지, 이것도 공통대답. 긴밀한 연락 방법, 이것도 공통대답. 그 다음에 충격이나 큰 힘에 대한 지렛대 사용 금지. 지렛대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막 잡아 제끼는 그런 경우. 자, 그 다음에 보 또는 슬라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에는 낙하 충격이 없도록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 위에서. 자, 그 다음에 혜택자인 거푸집이나 강목에 돌출물 즉시 제거. 혹시라도 누가 밟을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이 들다가 찍힐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재사용 가능한 것과 보수해야 할 것을 선별, 분리해서 정리, 정돈. 이것도 공통대답이네. 여기 공통대답이 4개나 있었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맞는 문제죠. 예, 이상 2022년 1회 1, 2, 3부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